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메타 물질이 우리 일상을 파격적으로 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경 없이도 TV나 스마트폰에서 완벽한 입체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차세대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노준석 교수팀은 삼성전자 삼성리서치팀과 공동으로 메타 렌즈를 활용해 2D와 3D 영상을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메타 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갖도록 인공적으로 설계된 물질입니다. 빛의 방향을 굴절시키거나 휘어지게 유도하는 등 빛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투명 망토를 구현할 수 있는 소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원리를 이용해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나노 구조체를 기판 위에 배열한 메타 렌즈를 제작했습니다. 기존에도 안경 없이 3D를 구현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화면을 볼 수 있는 시야각이 15도 내외로 매우 좁아 정면에서 한 명만 볼 수 있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메타 렌즈 기반 디스플레이는 전압 조절을 통해 시야각을 100도 이상으로 대폭 넓혔습니다. 이제는 거실 소파에 앉은 온 가족이 어느 각도에서나 동시에 선명한 입체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상용화 가능성도 입증됐습니다. 메타렌즈의 두께는 1.2mm 수준으로 매우 얇아 기존 스마트폰이나 모니터의 두께 변화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롤투롤 공정 기술을 함께 개발해 과거 개당 500만 원에 달하던 제작 단가를 5,000원 미만으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노벨상 수준의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노벨재단이 주관하는 노벨 심포지엄의 주제가 바로 메타 물질로 선정됐으며 노준석 교수는 한국인으로서 역대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초청받아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인프라 지원과 대기업의 협력, 그리고 국내 연구진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맞물려 탄생한 이번 기술은 스마트폰부터 산업용 광고판까지 폭넓게 응용될 전망입니다. 안경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나 눈앞에 실제 사물이 있는 듯한 생생한 입체 영상의 시대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처럼 원하지 않는 기억만을 골라 지어주는 선택적 망각이 인공지능 세계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학습해온 AI가 기업의 기밀 정보나 개인의 민감한 데이터까지 기억해 출력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AI 업계에는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잘 잊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세계적 권위의 인공지능 학회, 국제학습표현학회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기술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AI가 특정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기억을 지울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오픈소스 연구도구 허블입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이 도구는 AI의 두뇌 속을 들여다보는 일종의 탐지기 역할을 합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기업용 AI 시장 선점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AI 도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부 문서나 고객 정보가 AI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이러한 AI의 무분별한 암기 기능이 개발자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허블 기술의 등장은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허블을 활용하면 AI가 특정 기밀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정보만을 골라 삭제하는 언러닝 기술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용 AI가 성공하려면 데이터 노출 위험이 완벽히 제거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기술이 AI 산업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산업 보안뿐만 아니라 저작권 소송 분야에서도 거센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타임스는 챗GPT가 자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전까지는 AI가 기사를 베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대화 기록을 일일이 대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허브를 도입하면 AI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해 저장하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즉각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AI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축적하는 단계를 넘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를 결정하는 기억 관리가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과 제임스 웹의 뒤를 이어 우주의 신비를 파헤칠 미국의 차세대 주력 우주 망원경 낸시 그레이스 로먼이 오는 9월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10년에 걸쳐 약 5조 4천억 원 이상을 투입한 로먼 망원경의 제작을 모두 마무리하고 발사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전격 발표했습니다. 제러드 아이작먼 나사 국장은 메릴랜드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로먼 망원경의 조기 완성이 공공의 투자와 민간 기업의 역량이 결합해 일궈낸 진정한 성공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나사의 첨단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이번 로먼 망원경의 발사 역시 그러한 전략적 행보의 핵심적인 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로먼 우주 망원경의 가장 경이로운 특징은 바로 압도적인 시야입니다. 주 거울의 크기는 허블 망원경과 같은 2.4m이지만 시야각은 무려 100배에 달합니다. 이는 밤하늘의 보름달보다 더 넓은 영역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넓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밀도 또한 압도적입니다. 로먼 망원경은 허블보다 18배나 뛰어난 약 3억 화소급의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 사진 한 장에 담기는 이미지 정보가 허블의 200배 분량에 이릅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관측 효율은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아이작먼 국장은 허블 망원경이 2000년 동안 작업해야 할 방대한 양을 로먼 망원경은 단 1년 만에 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로먼 망원경이 가동되는 5년 동안 생산될 데이터는 연간 500TB에 달하며 이는 허블이 지난 35년간 수집한 총 데이터량을 훨씬 상회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망원경의 주요 임무는 우주 팽창을 가속화하는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의 실체를 밝히고 외계 행성의 분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별빛을 차단하는 특수기기 코로나 그래프를 탑재하여 별보다 1억 배 더 어두운 행성까지 찾아낼 예정입니다. 나사는 이번 탐사를 통해 10만 개 이상의 외계 행성과 수억 개의 은하를 새롭게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먼 망원경은 오는 6월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로 운송된 후 9월 초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제2 라그랑주 점으로 현재 제임스 웹 망원경이 활동 중인 지점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우주 탐사가 인류에게 어떤 새로운 우주 지도를 선물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60대와 70대 어르신들의 체력이 젊은이들보다 더 강할지 모른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체력장에서 지난 석 달간 시민 만여 명의 근력과 심폐지구력, 유연성을 측정한 결과 전체 6등급 중 상위 1에서 3등급을 받은 비율이 70대에서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60대 역시 48.2%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혈기왕성한 20대와 30대는 물론 40대와 50대 중년층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근력을 나타내는 상대 악력 지표에서는 60대와 70대는 각각 51.5kg과 48.7kg을 기록해 47kg대에 머문 4050 세대를 앞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화가 시작되는 40대부터 근력이 자연 감소하지만 은퇴 후 등산과 걷기 등으로 꾸준히 몸을 관리하는 노년층의 노력이 이 같은 에이징 커브 역전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철 체력 6070 현상은 이미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확실한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의 70대들은 해마다 체력 측정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노인 건강 예산 1엔이 수십 엔의 의료비 절감으로 돌아온다는 판단 아래 대대적인 운동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장수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나이 드는 웰에이징이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는 70대 보디빌더와 80대 모델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이들은 실제 나이보다 한 세대 이상 젊은 신체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정년 개념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75세나 8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기 위해 목숨 걸고 운동한다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 9988 이용자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일 정도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열정은 뜨겁습니다. 지자체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노년층을 위한 소개팅 이벤트나 인공지능 트레이너가 도입된 스마트 체력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70대에도 20대 수준의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노년층은 열흘만 운동을 쉬어도 근손실이 10% 가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나이 탓을 하며 주저하기보다는 오늘 당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어르신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현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